네, 자 금요일 시장이고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3,118선까지 떨어졌고 코스닥도 1,000선을 하회하면서 장중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자, 10월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정도면 내년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재편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의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낙폭이 큰 만큼 긴급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과 또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면 10월장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 메리츠증권 윤여삼 채권 담당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그 10월장을 시작하는 날인데 네. 정말 주식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정신이 없다. 그렇죠. 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보고 있는 코스피 3,000포인트를 지금 다시 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만 해도 올해 3분기에 이런 방송 같은 데 출연했을 때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정책들이 공급해놓은 유동성의 힘만 놓고 봐도 위험 자산들이 올해 연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으로 금리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그쪽이니까 금리 쪽에서의 뭐 올해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그쪽에 의한 스트레스는 덜할 거다. 근데 저희가 이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쯤 됐을 때 미국 금리 기준으로 글로벌 금리가 한 번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어요. 이유는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와 계속 회복되는 경기 여건, 그리고 인플레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기반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뀔 거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FOMC가 뭐 하나의 또 중요한 채권 시장이기도 하지만 금융 시장이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2023년까지 통화 정책 경로를 제시하다가 이제 24년 값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연준에 이제 그 지금까지 공급해줬던 유동성의 여건이 앞으로 얼마나 환수될지. 그렇죠. 그 속도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9월 FOMC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 게이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9월 FOMC 당일에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유동성을 흡수하면은 장기 금리는 덜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경제도 양호하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얘기하는 뭐 그린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튀어 올라가긴 하는데 미국 10년 기준 제가 봤던 적정 키 레벨이 1.5%거든요. 예. 딱 이번 주에 그 레벨을 지금 테스팅하기 예. 채권 시장에 먼저 테스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노이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풍부했던 돈의 힘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럼 단순히 그러면 1% 중반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측면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추가 악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 이슈. 네, 헝다 이슈요. 헝다라는 크레딧 이벤트도 있지만 사실 헝다라는 기업이 중국의 3대 재벌이기도 했는데 요거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적어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해가면서 뭐 지금 이자를 갚네 못 갚네 자구책을 마련했네 안 했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의 가능성은 아닌데 최근에 중국에서 또 하나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난이죠. 뭐 지금 기존의 화석 연료들 그 이면에는 중국이 이전에 호주에서 석탄을 많이 수입하다가 호주랑 외교적인 마찰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자원 부족까지도 더해져서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전반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전일 나왔던 중국의 통계국이 발표하는 중국의 제조 PMI 뭐 차이신이라고 하는 일반 기업들의 PMI는 이미 기준선 아래였는데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제조 PMI도 기준선 아래인 49.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진 쪽이고요. 시스템 리스크와 중국의 저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저는 미국 증시는 사실 파월 의장이 약간의 또 유동성을 건드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부채 한도도 좀 협상을 하고 나쁘다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미국 증시부터 빠지고 국내 증시는 중국 쪽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오늘 그 부담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유동성, 그리고 중국발 악재 이게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마침 이런 부분들이 다 윤여삼 연구원님의 소위 나와바리라서 연구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이 해소가 돼야 지금 3,000선을 테스트하는 우리 시장도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FOMC가 과거에 이야기한 것보다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급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가가 높아도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3분기에 사실은 미국 10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경기 정점 인식 같은 것도 좀 부각이 됐었고요. 네. 미국 경기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 중고차라든지 뭐 공급망 이슈. 지금도 파월 의장조차도 최근에 톤이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물가는 굉장히 일시적일 거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통화 정책은 도비시하게 가져간다는 쪽이었는데 이 공급망 차질 쪽, 공급 충격 쪽은 통화 정책이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이고 그래서 그 공급을 어쩔 수 없으면 수요 쪽을 좀 통제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지금 자극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3분기에는 오히려 미국 10년 금리가 1.3, 1.2 뭐 이렇게까지 빠질 때 이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대려 9월 중반 FOMC 전후까지 미국 금리가 1% 중반까지 올라오는 건 오히려 미국의 건전한 펀더멘탈을 전제하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죠 또. 한 방에 뭐 시장의 기대치들이 항상 그렇지만 또 아래쪽에 과도하게 가면서 채권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또 재료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도를 하면서 금리가 위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 좀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야? 주시장에 그런 약간의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미국 자체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확산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일만 해도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미국 경제 양호하고 고용지표가 좀 더 회복될 때까지 통화정책 기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많이들 의심하고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특히나 내년이 더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올해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올해 11월 달부터 지금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걱정은 계속 쌓여갈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과정인데 다만 지금 단기간의 조정 국면은 아직 미국 펀더멘탈을 의심할 정도도 아니고 연준의 밀당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에 좀 위험한 뭐 S&P가 지금 최근 들어서 9월 초보다는 확실히 낮아진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는 9월 달에 신고점을 경신해 가던 가격 지표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다만 내년까지 전반적인 힘,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걱정했던 것들이 연준의 정책 의지들이 땡겨지면서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힘들었어요. 지수는 올라도 내 돈 버는 건 힘들었어요라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그걸 지금 미리미리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접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방금 얘기됐다시피 미국의 밀당의 여지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중국 이슈 쪽으로 넘어가면 중국도 경제가 지금 당장 크게 크리티컬하게 무너질 정도의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헝다 같은 기업들을 저렇게 쪼우는 거는 구조조정을 계속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거고 위안화만 보셔도 최근에 달러가 강한데도 위안화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절하로 돌지 않고 있는 환경만 놓고 봐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하루에 지금 지수가 1% 이상씩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이 사실 너무 좀 변동성 줄여오면서 위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갖고 왔던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들은 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돈 버는 환경이 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테이퍼링을 하고 또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 지난 1분기에 채권 금리가 2%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굉장히 걱정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그 근처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기조대로라면 앞으로 국채 금리가 또 2% 수준까지 더 올라가고 그렇다면 또 한 번 지난 상반기 때처럼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우려가 합리적입니까? 근데 방금 얘기됐다시피 아직은 1분기 때 미국 10년 금리 고점보다 현저히 낮아요. 지금 1.5%대이기 때문에 그건 통화 정책이 분명히 앞당겨지는 힘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우려들도 녹아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표현드렸다시피 정책이 밀고 당기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또 파월 의장이 말 한마디만 좀 톤다운만 시켜줘도 금융시장이 또 활력이 돌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그 한마디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갈피를 더 못 잡게 하는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반년까지 이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줄여가는 과정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경제가 좋느냐를 가지고 이제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될 장인데 지금은 유동성 장의 끝단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오르면 채권 시장도 안 좋고 거기에 따라 주식 시장도 같이 안 좋은
그런 식의 전반적인 금융시장 부담이 좀 커지는 국면인데 요걸 펀더멘탈리 해소하기 전까지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밀당을 해줄 거고 그 밀당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쫓아서 매매할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뭐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내년까지 유동성이 주니까 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보다는 네. 오늘처럼 충격이 컸던 날에 다시 역발상적으로 기회들을 좀 엿봐야 되고요. 이런 금융시장 불안들을 아직까지는 정책들이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남아있다. 테이퍼링이 11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요.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11월 달 FOMC 전까지, 11월 첫째 주 FOMC 전까지 뭐 5% 이상 10% 가까운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 정책의 여지는 또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올해 남은 기간까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금 막 패닉에 시달리면서 예. 탈출하는 쪽보다는 예. 아직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쪽을 좀 여겨가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선진국 예. 미국 증시 중심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단 머물러라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또 저희 미국 디폴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옐런 장관이 미국 정부가 이자를 못 내서 디폴트 할 것이다. 네. 그럴 일은 사실 없을 거고 늘 이런 이슈는 어느 때만 되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또는 뭐 예산을 합의를 못해서 시장에 노이즈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이 있기는 했어요. 디폴트까지 안 가더라도.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뭐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시장이 늘 여기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전일에 이제 약간의 또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12월 달까지 임시 예산 편성해서 또 한 고비는 넘겨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2011년이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유발했고 그때 네. 미국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그 학습 효과는 전일에 미국급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좀 빠졌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12월 달까지 연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이벤트는 다른 정책적인 안전성을 또 확보하게 해주기 때문에 2011년에도 그렇게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나서 Q3가 들어갔거든요. 예, 유동성 정책이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예. Q3나 다른 그런 보조 장치들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부채 한도 협상을 또 12월 달에 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지만 그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보조적인 장치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정치 이벤트, 정책 이벤트들은 조절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협상하는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혼란이나 해석에 대한 엇갈림이 존재하지만 쉽게 얘기 드려서 지금 그런 분란이 있을 때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이 보조를 할 거고요. 네. 또 자산 가격들이 또 오버슈팅해서 또 인플레이션 가격 같은 거에 염려가 됐을 때는 또 고삐를 재서 균형을 맞추는 상황. 그 상황이 앞으로 한 반년 동안은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쉽게 정리하고 이탈할 단계냐. 그리고 전반적인 펀더멘탈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 크지 않고 중국이 제일 걱정인데 그 중국조차도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뭐 전력량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지금 최근에 또 하기 시작하고 뭐 그래서 뭐 요즘에 그린 인플레의 제일 대표적인 가격 지표로 천연가스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틀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합니다. 네. 변동성은 커지고요. 예. 그렇지만 매크로 환경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파도 타기 국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뭐 당장 패닉적으로 뭔가 대단한 위기가 올 정도의 상황이냐. 우리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가는 신고가였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접근하실 때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지금에 나오는 노이즈들은 충분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나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다. 지수의 흔들림도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자신 있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정책의 신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매일경제TV를 보시는 분들도 다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지금 같은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펀더멘탈이 과연 지금 기저에서 완전히 흔들렸느냐. 물론 이 펀더멘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당겨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저희 같으면 그러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잘 예측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매크로는 그 환경을 진단하고 지금 그 기저의 전제들이 완전히 무너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정책 기조, 경기 여건,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린 인플레이션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뭐 브릿지 퓨어스라고 하는 그런 자원 가격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에서 경제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은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1% 넘게씩 지수가 빠진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동안 3,000포인트를 올려왔던 그 힘은 뭔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내년까지 전체적인 유동성 풀이 줍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테이퍼링이 확실히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하시지만 오를 때는 또 좋아하시고 지금같이 1% 빠지면은 이거 당장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판을 접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분간은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라는 말씀은 꼭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쟁이로서 하나 기준을 드린다면 미국 10년 기준 지금 1.5% 내외에서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1.1% 뭐 밑으로 1.3% 내외 정도로 빠지면 정말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쪽, 위험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이 될 거고 또 여기서 1.7% 정고점 이상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는 또 유동성 흡수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인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1% 중반에서 잘 버텨주느냐가 또 주식을 투자하는 하나의 이 전제가 바뀌느냐, 틀이 바뀌느냐. 위아래로 불과 0.4%밖에 안 되지만 그 레인지를 잘 지켜주느냐가 여러분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판을 접느냐 아니면 아예 위험 선호가 깨지는 쪽으로 판을 접느냐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는 계속 조금 투자의 기회들을 엿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년물 미국 채금리의 적정선은 1.5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채권 부문의 윤여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